안녕하세요,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5월 1일 첫날인데요. 자, 오늘은 집주인분들 다 같이 주목해 주세요. 요즘은 압구정 아파트가 입지는 정말 완벽하죠. 교통, 다통발달이라고 하고 또 입지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위치인 거는 누구나 다 아실 텐데 외부적인 환경은 완벽하나 또 이 건물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인테리어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이런 인테리어를 할 때 필요 경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인테리어 시 양도세 필요 경비 인정.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내가 지금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비용이 집을 팔 때 내야 되는 세금, 양도세라고 세금을 낼 때 필요 경비로 해서 인정을 받아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은 어떤 거냐 궁금해하시는데, 첫 번째 베란다, 욕실, 주방, 방 확장 구조를 변경하는 거죠. 보통은 베란다 부분을 터서 안방과 이렇게 한꺼번에 합쳐서 확장하신다든지 거실 부분을 베란다와 합쳐서 확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구조 변경이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샤시, 상하수 배관, 보일러 교체, 붙박이장 설치, 구조 변경,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 이런 비용들로 나는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하시면요, 부가세까지 카드로 지출하시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경비 처리 하시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줄이려고 할 때 필요 경비로 제출하시면은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셨다가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배나 장판, 보통 많이 하시죠. 도배, 장판, 새로운 뭐 신규 세운 세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실 때 도배 장판만 했어요, 저는. 아니면 도기, 문짝, 조명, 싱크대, 신발장 교체, 벽면 도색, 배치를 한다든지 싱크대 교체, 보일러 수리, 이런 부분은요, 사실은 이 건물의 기능 개선과는 상관없이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산정된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된대요. 이거 나누셔가지고 기억해 주셨다가 경비 처리를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많이 물어보시는데, 나는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거기에 나오는 우리 가족들, 거기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합쳐가지고, 이 한 세대에 합쳐가지고 딱 압구정에 집이 한 채다, 1주택자다. 그럼 나는 비과세냐? 나는 나중에 이거 집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도 되나? 비과세는 아닙니다. 내셔야 돼요. 일부는 내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를 내야 되냐면, 실질 거래가액의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셔야 되지만, 이분들이 최소한 2년 동안 실거주를 했다면은 12억 미만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시지 않으셔도 돼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최소한 2년 실거주해야 12억 실질 거래가액의 12억 정도 초과하는 부분만 내고 그 이하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날짜가 있어요. 어떤 날짜냐면 예외가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샀는데, 나는 한 10년, 20년 전에 샀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거주 안 하셔도 돼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2017년도 8월 2일 이전에 나는 등기까지 마쳤다, 이 집을 샀다, 2017년도 8월 2일 이전에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2년 실거주 안 하셔도 12억 미만의 부채에서는,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비과세 요건 충족하신 걸로 인정해 준다고 하고요. 두 번째 예외 사항은요, 예전에 사실 우리 주임사라고 하는 주택임대 사업자, 요게 아파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셨는데, 2019년도 12월 16일 이전에 등록, 세무서 및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의무 기간, 내가 세입자를 임대해주는 의무 기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의무 기간을 충족한 주택에 한해서는 또 이거 예외로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요 날짜가 2019년도 12월 16일 이전에 내가 등록을 했냐, 이후에 등록했냐에 따라서 또 이거 예외로 해서 실거주 안 해도, 2년 실거주 안 해도
또 비과세 요건 충족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날짜 기억해 두셨다가 또 세금 산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은 이거 공제해주지 않아?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물어보시는데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기본 요건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최소한 3년은 가지고 계셔요. 3년을 가지고 계시면 그때부터 2%씩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3년 이상 가지고 있었을 때부터 장특공,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하는데 이 공제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인지하시면 좋고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 1세대 1주택자인데 3년 보유만 하시지 마시고 2년 거주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6%가 아니라 20%로 오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하실 때는 2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최대는 10년을 보유하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10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금액에서 이제 지금 80%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죠. 10년까지 살고 또 10년 동안 보유하시고 파시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제대로 누리시고 또 이제 양도세를 절세해서 절세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거주 2년을 거주해야 12억까지는 비과세고요. 3년 이상부터 보유만 했다라고 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능. 기본 요건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 거주 3년 보유 시 장특공이 그때만 가능한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으로 그때부터 20% 이렇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장기 보유 특별 공제만 받고 실거주를 못해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 3년부터는 2%씩, 그래서 6%씩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가능해요. 하지만 요 비과세 요건까지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년을 거주하시고 3년 보유 시부터 이제 장특공 받으셔가지고 20%부터 장특공 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년은 거주를 하시는 게 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는 2년을 못 살았는데 나는 1년 9개월 소용없는데 2년 채우셔야 돼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 3년부터 내가 가지고만 3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면 보유 기간의 2%의 공제율을 곱해서 6%부터 최대 나는 안 살았어. 2년까지 못 채웠고 그런 분들은 15년 곱하기 2%에서 30%까지 공제율 적용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나 세금 안 내고 싶어요. 12억까지는 비과세라면서요. 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 요건은 2년을 실거주 하셔야 돼요. 실거주 하신 상태에서 거기다 장특공을 받으실 분들은 3년 이상 보유 시부터 장특공이 들어가니까 밑에 공식 한번 볼까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공제율이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차등 적용. 옛날에는 가지고 있으면서 거주 안 해도 그냥 장특공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래서 보유한 기간, 내가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냐 곱하기 4% 더하기 실제로 몇 년 살았냐. 거기에서 2년 살았는데 그 2년부터 2년, 3년, 4년, 5년 곱하기 4% 해서 이거 합한 금액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받을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인데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보유, 10년 거주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나는 2년은 못 채웠거나 2년 동안 거주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살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공제율이 떨어져요.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자이신 분들 받을 수는 있지만 공제율이 보유기간 곱하기 2%예요. 그래서 6%부터 최대 30%까지 장특공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년까지 가지고 계시면은 15 곱하기 2에서 30%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조하셔가지고 매도 시점 정할 때도 한 번쯤 이런 세금들도 계산해 보시고 요즘은 또 어플들이 잘 나왔죠.
뭐 각종 부동산 사이트 어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부동산 계산기 뭐 이런 어플도 있어요. 그 다운받아 보시면은 거기에다가 내가 몇 년도에 샀고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 거고 그다음 만 65세 이상인가 아닌가 1세대 1주택자인가 아니면 뭐 2주택자인가 이런 설정들을 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야금 약사에게 세법은 세무사에게 세금이 워낙 많이 세법이 바뀌어서 복잡하니까 대략적인 몇 년을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더 이득이고 이런 대략적인 부분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비전문가에게 이런 세금 부분은 어느 정도의 대략 가닥은 잡으시고 진짜 매도 시점을 잡을 때 내가 주택수가 좀 많다라고 하시는 특히 다주택자 분들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 후에 정확하게 세금을 산출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5월 1일 첫날이고 또 날씨도 너무 좋은 주말인데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내일도 또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